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17일, 지금 현재 시간 2시 4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이죠.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원래는 전수검사를 내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일 하기 전에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인지 전체적으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전수 검사를 해주면은 더더욱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흐름을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뭐 종목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섹터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 ENM,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메디톡스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보면은 셀트리온 삼형제 쪽에서는 제가 카페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쪽은 당분간 아닐 거라고 봐요. 5월인가 6월에 큰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의 볼륨의 글로벌 학회가 있죠. 제가 그 학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문의학 쪽의 학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바이오 쪽은 당분간 뭐 가는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물량 조절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일단 글로 써드렸는데 좀 부족한데 싶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제가 바이오를 지금장에서 보지 않으려는 이유, 않겠다라는 이유 4가지인가요? 5가지인가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죠. 예, 아쉽게도 오히려 이런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아쉬워요. 오히려 심장이 좀 떨리고, 예,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신라젠 다 마찬가지입니다. 360일선까지 완전히 이탈해 주면서 아예 힘 하나 없죠. 힘 하나 없습니다. 예, 싸다고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슬슬슬슬 내려오다가 풀썩하고 가라앉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골이 깊으면 예,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반대죠. 골이 깊으면 산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스프링 반등 현상이 있죠. 그런 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드릴 필요도 없죠. CJ ENM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다가 좀 빠지는데 좀 시장에서 저 기관 애들이 너무 세게 패죠. 네. 기관이 항상 보면은 기관의 매매 행태를 보면은 항상 아쉬워요. 항상 아쉽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저 사모펀드 애들, 예, 사모펀드 애들이 참 지랄처럼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고 뭐 바이오메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빠져서다가 좀 상승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고 포스코캠텍, 삼성 SDI나 포스코캠텍 뭐 오늘 그 다음에 뭐였죠? LNF가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일진 머티리얼즈 얘네들도 안 좋았더라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까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메리츠 정보면서 리포트가 나왔죠.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좀 기대를 갖다가 기대치를 좀 낮추자라는 식으로요.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블로그에서 그죠? 애매하다고 계속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증권사에서 계속 좋다고 삽질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재주들은 안 보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고 또 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간 조정이 그 조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보면 되죠.
더군다나 이렇게 빠진 360일선까지 이탈하였으면은 조정 기간 더 깁니다. 예. 그래서 정배열 종목은 항상 요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그러면서 또 있어요. 뭐냐면은 대표적인 종목 이제 JYP 엔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거의 8배 정도? 예, 8배. 예, 저 밑바닥에서 그죠? 8배가 더 올랐죠. 예, 거의 9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따진다면 2017년도 초부터 따진다면은 9배 정도 올랐어요. 큰 쉼 없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조정도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고요. 조정 안 나오면 안 돼요. 조정 안 나오면은 그거가 끝물이에요. 예, 쉴 때 좀 중장기로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이거 차트도 보여드렸지만은 그래봐야 단발성이죠. 예, 기존은 저는 엔터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YG 엔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은 길게 길게 봐야 된다. 예, 길게 봐야 된다. 조정을 좀 넉넉하게 봐야 된다. 자, 아주 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181선에서 이렇게 저는 원래는 여기서 빠질 때 241선이나 216일선 혹은 잘하면 306일선까지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81선에서 강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네들도 수급도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익 실현하는 물량도 나올 테고 이런 게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북주들 여전히 좀 종목별로 등락은 있지만 예, 이렇다라는 거 보여지더라고요. 2차 전지 또 하나 있죠. 오늘 이렇게 빠지는 게 ESS가 배터리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사에서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좀 거시기하게 돌죠. 예, 주가가 좀 거시기하게 돕니다. 배터리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나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누군가 하나는 총대를 매야죠. 총대를 메고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해줘야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하고 그런 과정까지 나와야 되니까 예, 소재주는 좀 아닌 듯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재주는. 자, 뭐 임의용주는 계속 뭐 옆으로 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 좀처럼 회복까지 못할 거예요. 정부가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게임주도 다 죽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NC소프트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건 이제 마지노선에서 여기를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전에서 560분 선에서 잡아줬었죠. 이렇게 60분 봉에서 이런 식으로 560분 선에서 그러면은 요번에도 560분 선을 마지노 보고 여기를 깨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밑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 조절을 가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잡았다 이러면은 밑에서 잡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원래 초장기 종목으로 볼 때는 일단 물량 축소 좀 수익 좀 챙기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 맞고 위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난 장기로 봐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좀 매도해서 나중에 그 매도한 물량만큼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게 좋죠. 근데 잘 견고하게 잘 버틴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만은 예, 개별적으로 넵튠 이거 이제 제가 그 실전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빠지네요. 예,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데 일단 뭐 넵튠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제로지 어떤 게임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는 뭐 파라다이스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닥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반도체도 보다가 좀 일부 조정 받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예. SFA 뭐 반등 좀 나왔다가 조금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고 내수주 홈쇼핑 GS 홈쇼핑 이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입니다. 시장을 보면 시장을 보면 포스코 ICT 견고하죠. 그런데 삼성 SDS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종목들이 남았죠? 뭐 RS 오토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후방에 위치한 그러한 이 쬐깐한 종목들 있죠.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관련 그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쪽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바닥을 잘 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ICT나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주면은 얘네들도 싹 하고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은 좀 준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뭐 RS 오토텍이라든지 또 SM코어는 어떻게 되나요? SM코어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SM코어 아직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 10주선에서 눌리네요. 그죠? 10주선에서 이렇게 확 눌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만 더 흘러가주면서 이렇게 돌려세워야죠. SM코어 같은 경우는. 근데 3익 TKH나 이런 것들은 별로예요. 근데 로보스타? 로보스타라든지 로보스타 별로 안 좋구나. 로보티즈? 로보티즈? 그것도 별로 안 좋고.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일단 상위 종목들이 일단 움직이면은 확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었던 RS 오토라든지 이런 그 뭐 이렇게 3익 TKH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봤더니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좀 돌려세우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근데 얘도 지금 10주선에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RS 오토는 어떠냐? 얘는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이 저기 앞에서 이제 SM코어라든지 300DKH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기어준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 ICT나 혹은 삼성 SDS 이런 움직임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눈에 띄면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밖에 이제 뭐 워닝 IPS는 뭐 상관없고 웹진 같은 것도 반등이 나오다가 뭐 규제 때문에 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죠. 네이처셀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네이처셀이 그 뭔가 했더니 그 미국 임상 이상을 완료했다? 뭐 이것 때문에 오늘 한 20% 안팎 급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렇고 위메이드는 여전히 좀 강하게 이제 지적재 사건에서 승리한 게 당연히 이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줘야 되죠. 크게.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국내에서의 규제 이게 이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메일유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애기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그렇고 뭐 데아티아이나 이런 것들은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이지 않나. 5G 통신 볼까요? 오이솔루션이나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라는 그런 이노 와이어리스 3G 전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꺾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보이는데 뭐 살아있는 건 확실하긴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고 오늘 녹십자 애들이 재료 때문에 움직였고 그죠? 3표 시멘트 이것도 지난번 전수검사 때 나왔죠. 전수검사 3표 시멘트 한번 분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분석 타이밍을 놓쳤어요. 3표 시멘트 남북경협 때문에 움직였죠. 남북경협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나? 폴더블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움직이다가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과 KG 이니시스 전자결제가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자결제가. 그러니까 이런 전자결제 그리고 그 외에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없어요. 그닥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원시스 같은 경우 만약에 어제 상승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북경협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남북경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겠죠. 그럼 되돌림 현상이에요. 되돌림 현상. 나 이거 아닙니다. 남북경협으로 엮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강스텐바이오 이거는 계속 놔두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 나오네요. 이노스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슈피겐 코리아라든지 스마트폰 중에서 확확 돌아서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폴더블 쪽 이슈에다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4차 산업 쪽이 준비만 일단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조만간이죠. 조만간일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결제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듯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나 남북경협이랑 수소차가 갑이죠. 네, 남북경협과 수소차가 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위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세요. 바이오, 미디어, 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로 봐도 되죠? 메이톡스, HLB 바이오,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 펄어비스 게임, 그죠? 바이오, 남북경협,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중국, 카지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예, 바이오, 게임, 바이오, OLED가 하나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 바이오, 유통, LED, 유통, 할인 지주니까 지주사? 뭐 일단 그렇고 엔터, 대표적인 IT 부품, 예, 반도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임.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SK시코롱 PI도 이건 소재. 나눴으면 모르겠다. 이거 뭔지요? 이것도 소재.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등 이런 거고 쭉 보면은 뭐가 느낌이 오시나요? 수소차가 오죠. 예, 쭉 한번 보세요. 수소차 관련주가 시가총액 100위에 들어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싸다 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코스닥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이런 후방산업에 위치한 중소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선도 업체들이 이렇게 슥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의가 뭐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수소차는 뭐다? 예, 그런 논리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쭉 봤을 때 남북경협이라든지 남북경협은 계속 5월달까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계속 나오는 뉴스 보면은 뭐 3월 1일에 맞춰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답방, 그 다음에 3월 내지 4월에 북미 정상회담, 그죠? 그리고 5월달에 시진핑 방한 이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계속 산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적어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종목별로 막 상승하는 종목도 생기겠죠. 근데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수소차. 예전에 제가 수소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랑 수소차랑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세는 수소차가 될 거다라고 했더니 회원님들 중에서 막 저한테 되게 반론을 들면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셨던 걸로 저 기억나거든요. 옛날에 작년에요. 예. 근데 저는 수소차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전기차가 아니라. 근데 지금 당장 보면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만 보면. 근데 정말 길게 본다면은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가 대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자, 뭐 어찌됐든 이런 거 수소차, 그다음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쪽이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쉽게
종목을 갖다 쉽게 막 이렇게 옮겼다고 하면은 정말 금방금방 다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유미 나빠였고요.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그냥 간단하게 봤어요. 분위기만 어떤지. 이거를 좀 익혀둬야지 원래 코스피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을 시가총액 상위 100개, 150개를 좀 보고 나서 혹은 산업별 주도주들 있죠. 가장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산업별로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전수검사를 하면은 한결 수월합니다. 굉장히 한결 수월해요. 일단 머릿속에 그런 부분들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고 이 종목은 이것만 대충 판단한다면은 금방금방 진행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제가 내일 18일 날 장 마감하고 전수검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시장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